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반부패법,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85%가 지지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청탁금지법.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적용 대상이 복잡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그걸 지켜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은 별로 안 하시고요. 이게 정말로 그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낮은 급들 그런 분들한테 그걸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청년 문화의 시작, 청탁금지법.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우리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층 강화된 반부패법, 일명 청탁금지법인데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법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부적절한 청탁, 또 접대 문화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데 그 법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금품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또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 있을 때는 과태료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법은 공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이 법 취지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청탁금지법, 벌써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6개월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12월 달에 그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은 국민의 85%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국민의 76%가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받았던 부탁, 선물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68% 이상이 인맥을 통해서 이뤘던 청탁이 감소됐다. 또 69% 이상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군대, 병원 이런 데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부정청탁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짚어주신 대로 부정청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서비스까지 생겼다고요? 예, 일부 은행에서 더치페이 기능이 있는 앱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여럿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음식값을 내면은 그 n분의 1 해가지고 메신저로 보내면 또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보내주고 그럼 자동적으로 더치페이가 되는 각자 내기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명이 그냥 한 명씩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온전하게 바꾸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앱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요즘에도 신고나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느슨해졌다고 이 법을 위반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저희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한 190여 건 됩니다. 그중에 한 20여 건을 이미 수사기관이나 행정감독기관이 이첩을 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부하 공무원들이
또 대학원생들이 직장 상사나 교수님한테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의로 했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사회가 될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반면에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3만 원 식사비, 5만 원 선물비, 또 경조사비 10만 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식당이 안 되고 매출이 감소된다 이런 소리들이 있어서 한때 경제부처와 함께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뭐 3만 원짜리 먹으면 부정하고 3만 원짜리 이하 먹으면 이제 정당한 것이고 4만 원짜리 먹으면 부당하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3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올리면은 또 경제를 이렇게 부양시키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확실히 효과도 불분명하고 또 이 법이 그 한 5년간의 논란 끝에 시행된 법입니다. 근데 시행된 지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법을 바꾸면은 어떤 법적 신뢰 또 법적 안정성 이런 것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1년간은 지켜보고 이 법 개정할 것인가를 검토하자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3월부터 국책연구기관 3개 기관을 동원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토대로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음식점과 주점이 매출에 타격을 입어서요.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출 부분하고 이제 고용 감소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할 때 고급 음식점, 또 고급 선물, 또 화훼 농가 이런 데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부정한 선물이 되고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감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지난 설에 뭐 고급 선물이 많이 좀 매출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이 법에 긍정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동안 고가의 선물 이것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부패 친화적인 그런 선물들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용 문제입니다. 고용 문제를 보니까 저희 통계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그 영양업종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뭐 감소했다 이런 통계도 나왔고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영양업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그 상반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청탁금지법이 시행한 이후 음식점, 숙박업이 진짜 고용 인원이 감소됐나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9월 이후에 12월 달까지 1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것이 사실인지 어느 지표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우리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진단과 또 처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적은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부정청탁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뭐 민간인이 공무원한테 부정청탁하는 걸 금지하듯이 반대로 공무원이 또 민간기업에 부정청탁하는 것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공무원이 자기 자녀를 어느 민간기업에 취업시켜달라. 이것이 이제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이런 금지 규정을 저희들이 보완해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요. 아직까지도 사례별로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재 대상이나 범위가 궁금한 경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손쉽게 하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acrc.go.kr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이제 청탁금지법 코너가 크게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곳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꼭 그런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문으로 질의를 해주신다든지 또 전화 119 콜센터에 110입니다. 콜센터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안내해 주셨는데요. 110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포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출발이지만 보완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법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잘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떤 것을 보완하느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행정연구원 또 KDI 이런 국책연구기관에 저희들이 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어떤 영향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니까 고치겠다. 이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